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요, 단순하게 똑같은 방법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독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요, 책을 읽을 때요, 어쨌든 책을 읽는데 제일 첫 단계는 책장을 싹싹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별칭인데요.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준비 기간입니다. 부분독으로 이쪽저쪽 듬성듬성 책과 친하면서 그림만 봐도 되고 글자만 봐도 되고 재미없으면 그냥 넘겨도 됩니다. 방법은 책과 친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 전 단계일 수도 있고요. 책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고요.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지를 하면서 이 책 쭉 떠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책장 싹과 관련돼서요, 도서관에 가서 책의 제목만, 목차만 쭉 읽고 훑어보는 것도, 책의 제목만 훑어보는 것도 비교해보면서 책 제목에 따라서 무슨 내용일까라는 거, 그 다음에 책을 하나 쑥 뽑아서 쭉 처음부터 그냥 필요한 부분을 읽어보는 것, 다양한 책들을 주고 부분별로 보고 싶은 부분만, 그죠? 학습의 수준이나 시각을 점검하는 데도 좋습니다. 본인이 읽고 싶은 주제나 책자를 선정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아니면 알라딘 같은 중고 서적가 가지고 사야 될 책을 1시간 동안 고르는 것 자체가 독서가 되니까 다양한 머릿속에 디렉토리 방을 책과 관련된 테마방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독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책을 고르게 되면요, 이제 개관해서 쭉 전체 흐름을 보는, 두루두루 읽는 겁니다. 다독인데요. 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두루두루 읽다 그래서 설렁설렁 읽다가 탕입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읽었다 하는 부분에서는 꽂혀서 정독을 하고, 설렁설렁 읽었을 때의 다양한 상상을 동원해서 하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독서입니다. 자, 이런 책을 읽으면서요, 똑같은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을 때 같은 속도가 아니라 속도를 달리해서 읽는 것이 나중에 학습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관심 분야나 중요한 부분, 자, 시험을 볼 때도 그렇죠. 빠르게 읽다가 시험 문제에 필요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봤을 때 주의 깊게 봐야 하거나 보고 싶은 부분을 목차에서 미리 찾아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때는 고도에 집중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엔 또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자, 목차를 암기하거나 제한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을 볼 때 모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만을 찾는 연습, 자, 관심을 탐색하는 연습, 주제,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을 찾는 기술,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독서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독인데요. 비교독. 책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 맞는 걸 찾아라, 차이점, 아닌 걸 찾아라. 그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고 논다고 합니다. 자,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전체적으로 범주,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려면 단어의 범주를 이용해야 되고요. 이게 시험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됩니다. 자, 시험지를 풀 때요, 항상 적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의 비교는 모든 시험의 기초입니다. 자, 어떤 특정 단어를 요약하거나 선택지 문장을 핵심으로 요약하거나 전체적으로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의 방식을 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인드맵을 연습하고 마인드맵의 가지의 기준을 읽는 훈련과 공통적 차이점을 읽는 훈련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떤 개념과 관련된 4가지가 나오면 공통점일 테고요. 그 나머지 한 가지는 차이점이 될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기본 바탕이 되는 이론을 중심으로 이 나머지 5가지를 비교하는 것들, 이것들이 시험지 읽기에 중심이 되고 이것은 독서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훈련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독으로 감성이 펑펑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읽을 때 입으로 읽기도 하고 귀로 읽기도 하고 자신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말하고 자기 말을 귀로 듣고 심장으로 듣습니다. 자, 듣는 겁니다. 자기가 읽은 것을. 그럼 감성이 묻어나야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자, 어떤 책에 대해서 친화력을 가지고 작가와 동기화되는 감정이입하는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성을 동화해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감정 변화에 얼굴 표정에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책에 감정을 이입하는 훈련을 하면 책을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책 읽어주는 라디오나 비디오를 이용하는 듣기 수업에도 좋습니다. 이 듣는 것 자체도 책 읽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5번 밑줄 쫙입니다. 어떤 것들을 읽을 때요,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것은 엉덩이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이 하고, 손이 하면 그 다음에 눈이 가고, 눈이 가면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영혼이 갑니다. 펜 쓰기를 하는 겁니다. 밑줄을 찍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지속하는 겁니다. 자, 진짜 필요한 건 허리 힘이겠죠. 초급 독서로. 이것이 허리 힘. 이렇게 공부법의 기반이 돼야 성적이 기본이 나오겠죠. 자, 손끝으로 읽어야 합니다. 손끝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데 눈이 빠를까요? 손이 빠를까요? 손이 빠릅니다. 보시면 손이 빠르죠. 못 찾아가시죠. 자, 공부의 기본 방법은 읽기를 통해 훈련하는데요. 많이 쓰면, 자, 스스로의 체크 방식을 개발하게 되면, 그러면 책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긍정적인 것은 동그라미 치고, 부정적인 것은 세모 치고, 판단 유예한 건 네모 치고, 아니면 다양한 꺾기를 하든지 예제는 묶어주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 책 읽기를 하면서 낙서를 통해서 다 읽고 책을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손을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시각으로,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은 시각보다 총알처럼 빠릅니다. 시선의 속도는 손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게 중급 독서인데요. 속도 변화를 잘 시켰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는 것은 속도를 높이는 방법, 효율성, 교사가 학생에서 눈을 좀 볼칸 두고 더 빠른 속도, 연습, 압력 속도 증가, 집중력, 항상 학습량 증가. 자, 이런 것처럼 속도를 높이면 효율성이 증가하고 긴장도가 높아져서 학습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핵심어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은 속도를 높이는 방법, 효율성, 긴장도 높아진다, 학습량, 이렇게 지독, 천천히 읽어. 속독의 반대인 지독을 한꺼번에 겸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늦은 곳을 결정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읽는 속도의 문제, 속도를 빠르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서 밑줄을 쫙쫙 치는데, 밑줄도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속도의 증가의 효과 한 번에 보고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변화도입니다. 변화도. 자, 읽기 연습에서. 그러니까 스피드입니다. 스피드가 빨라졌다. 속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스피드. 읽는 속도를 변화를 줌으로써 임의로 변화를 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속도의 증감을 일부러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똑같은 속도로 읽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을 했을 때 판단을 한 과정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증가하면서 발췌독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풀 때도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병독, 비교해서 오는 병독과 발치독, 가장 중요한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에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학생이 체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돼서 속도의 증가비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스스로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속도의 증감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속도의 증감에 따라서 글의 갈래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많은 학습량을 처리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 변화가 읽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음은 소리장입니다. 소리장. 소리가 짱입니다. 자,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읽기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운율독으로, 자, 운율, 압축하고, 운율에는 압축이 되고, 감정을 담고, 그 감정에 따라서 단문을 읽어주는데요. 목소리를 정확하게 냅니다. 혀 근육을 관여시키죠. 그래서 소리를 정확하게 내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시를 산문처럼 읽어도 되는데, 감정을 절제하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시를 통해 끊어 읽거나 책을 읽는 과정, 호흡을 가다듬는 연습을 배워야 하고요. 정확하게 읽으려면 나무젓가락을 무는데요. 혹은 숟가락으로 혀를 누르고 자꾸 움직이면 혀가 움직이려고 해서 혀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소리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감정을 절제하면서 표현하고 정확하게 소리를 램으로 인해서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운율독 하니까요, 생각나는 것이 이제 노래, 래퍼가 깡으로 부르는데, 랩으로 책 읽기 즐거움, 이렇게 래퍼처럼 창의적으로 읽습니다. 랩의 기본 연습처럼 그냥 즐겁게, 흥겹게 읽습니다. 래퍼가 되어서 변형돼서 산문도, 단어도, 래퍼 운문, 이렇게 산문, 이렇게 단어 중에 강조될 것을 반복하면서 반복, 생략할 단어 건너뛰어, 즐겁게 읽어, 책의 내용, 배경지, 시결합,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본인이 읽고 싶은 것만 읽습니다. 랩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읽는 것들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고, 책을 변형시키면서 자기화시키고 필요한 단어들의 핵심만 뽑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10번 리듬독입니다. 리듬독. 기억, 부분, 발췌독으로 뽑아서 기본 연습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합니다. 자, 졸림방식. 뭐냐면 손을 움직이면서 짧은 글로 몸의 표현, 읽기 훈련, 기초 동작. 자,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손을 움직이던 일정 부분, 중요 몸짓. 자, 본인의 몸짓으로 표현을 하면서 포인트를 줍니다. 잠이 잘 깹니다. 자, 특이한 몸동작이나 모습이 학생들과 내용의 연관을 물어보면 수업으로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개성 있는 몸짓으로 몸에 활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졸리거나 힘들 때 이렇게 동작으로 하고요. 자, 묵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예측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리도 안 내고 몸만 합니다. 읽고. 소리도 내도 됩니다. 래퍼를 하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한 가지 독서법이 다른 변형 읽기, 랩 읽기, 아니면 다른 읽기와 결합돼도 굉장히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독서법이 결합되어더라도 하나하나의 독서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결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독서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건 뭐냐면요. 감정짠입니다. 감정을 짠하게 연기하는 것처럼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더 슬프게 일부러, 더 웃기게. 몰입을 일부러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과장적인 감정이입을 통해서 감정을 이입하는 그 훈련을 하고 너무 딱딱한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감정을 최대하게 강하고 넘치게 이입해서 읽다가 점점 감정을 줄여서 절제를 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발산하시는 거죠. 인물의 대사 상황을 파악하는데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예측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감정을 필요한 만큼으로 절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넣었다 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것을 너무 슬픔에 흑흑거리면서 읽는 겁니다.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오버하는 감정을 해야 다양하게 숨어있는 감정들을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자, 이렇게 감정을 연기하다 보면요. 이렇게 전문가의 독서,
프로들의 폼을 흉내내는 전문가들의 폼을 흉내내는 프로폼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 흉내내기. 처음에는 흉내입니다. 대회 수준까지 생각을 해보십니다. 테이프의 녹음을 따라하고 신앙송 대회나 동아구연대회나 말하기 대회나 자 이런 이 대회 준비 과정에 이론도 공부하면서 대회 출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전문가를 따라서 읽어야 되고 인기 읽어주는 소설들을 따라 읽어야 되고 특별히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드시 웅변대회나 말하기 대회나 동아구연대회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초등학생들이면 꼭 권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말하기에 정식 말하기를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법, 꼭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말하기의 방법.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의 방법이 뭐라고요? 책 읽기의 방법과도 또 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읽어주면 좋겠구나. 말하기의 원고는 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말하기를 배우면 듣기를 잘 듣게 되고요. 쓰기를 배우면 드디어 제대로 읽게 되옵니다. 이 읽기와 듣기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론도 늘지를 않고 본인의 기술도 늘지 않습니다. 말하기도 배우고 쓰기도 배움으로 인해서 이 듣기와 읽기가 수준이 수동적인 그전보다 쌍방의 관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집중 쭉입니다. 집중을 쭉. 자, 어떻게 쭉 집중하느냐. 집단 독서에서 순번을 정하고 특정 단어나 아니면 특정 단어나 아니면 특정 신호가 오면 아니면 틀리면 게임처럼 바꿉니다. 순서를. 그러니까 초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되면 번호를 집중하기도 합니다. 3번 하면 3번이 읽기도 하고요. 방법을 변화시켜서 전체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전체의 책을 읽다가 틀리거나 특정 나오면 순번을 바꾸죠. 번호를 다시 불러도 되고 전체 책 읽기에 집중력을 주게 됩니다. 같이 읽으면 또 다른 집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설렁탕과 유사하지만 품사곡입니다. 문장 성분을 공부시킬 때 문법을 할 때 주어를 빼기도 하고 아니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콩콩따를 하기도 하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분석해가면서 구조를 이해하면서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가 나오면 글자수에 따라 쿵쿵따 하면서 한 명이 읽더라도 해당 부분이 나오면 전체가 쿵쿵따를 하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품사의 분류를 연습하거나 찾아내는 걸 연습하는 것은 문법의 기조나 문장의 구조를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독서 중에서 이렇게 거꾸로 독서는요, 점검하면서 시험할 때 굉장한 위력을 떨칩니다. 자, 이걸 분별독이라고 하는데요. 문장과 문단을 거꾸로 읽어가는 겁니다. 역순서로. 그래서 이 문장을 낯설게 하고 그 낯설게 하는 걸 분석하면서 기억합니다. 저 조사를 공부하면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 이게 주어인지를 공부하게 되면 훨씬 좋고요. 이 암기력을 증진시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빨라진다. 뭐가 몇 배는 빨라진다. 뭐가 속도가 다시요. 속도가 몇 배는 빨라진다. 빨라진다 몇 배가 몇 배는 속도가 뭐 암기의 속도가 어떻게 암기하면 어떻게 앞뒤로 오가면서 암기하면 앞뒤로 오가면서 암기하면 암기의 속도가 몇 배는 빨라진다. 암기하면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문장이 이런 방식으로 앞뒤로 오가면서 암기하면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진다.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장을 분석한다. 어떤 어려운 문장을 앞뒤로 오가면서 암기하면 암기의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진다. 이렇게 되면 이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에 분석할 요소들이 되고 훨씬 잘 외워집니다. 실제로 앞으로 천천히 순서대로 외우게 한 것보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하니까 아이들이 3배 정도 3배에서 5배 정도를 빨리 암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분석할 때도 참 중요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는 육하원칙으로 질문하면서 글의 내용을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언제, 동시에, 무엇을, 내용을, 뭐 글의 내용 뭐라고 질문하면서 육하원칙으로 질문하면서 글의 내용을 읽습니다. 동시에 읽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음 하나는요. 삭제 파기입니다. 삭제를 팍팍 해주죠. 암기독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삭제합니다. 다음번에 읽을 때 또 다른 스티커를 붙입니다. 점점 스티커가 늘어나면 모든 글이 전부 다 스티커로 되겠네요. 자, 순차적으로 집중해서 읽고 그 스티커에다 다른 단어를 써놔도 좋습니다. 그럼 글쓰기 연습이 되겠네요. 자, 책을 읽으면서 스티커를 자신 있는 부분에 가립니다. 가리면 다음번에는 그 스티커 양을 점점 늘리고 나중에 글자를 없애고 그 글자에다가 다른 글자를 넣어서 다른 동화도 만들어보고 암기력 훈련과 반복 독서의 효과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반복 암기 독서입니다. 자, 다음은 기호착입니다. 16번을 얘기할 때요. 어린 학생일수록 뭐 똑같은 책을 10번, 20번 읽죠. 왜 그렇게 읽냐면 아동들이 이 첫 번째 볼 때는 신발만 보고, 두 번째 보는 머리 보고, 세 번째 때는 여자애만 보고, 네 번째 때는 동물만 보고, 이렇게 보는 이 글을 읽는 루트, 기준, 글을 읽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10번이든 100번이든 읽어나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한 번만 읽어봐야죠.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17번은 기호착입니다. 표기독이라고 하는데요. 표기하면서 자신만의 기호를 정하고 분석하면서 기호를 써놨습니다. 행간의 구전에나 단어에 관련 기호를 써봅니다. 그러면 기호만 보고도 화살표, 도형, 삼각형, 세모 이런 도식화 훈련을 통해서 이 도식들을 연결해서 이걸 요점 정리를 뽑든지 그 연결고리를 뽑아놓으면 이 글자 위에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이것들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스스로 받아들이고 추적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그림과 관련된 독서로 보면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글자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 기호. 동화를 그림으로, 맛있는 사과를 먹었다. 그래서 간단한 그림 기호를 만들죠. 창의적으로. 부호 연습을 하고, 창의적으로, 상징적 의미. 시화전을 그리는 훈련을 한다거나, 짧은 글을 그림으로 그리는 한다거나, 짧은 그림을 글로 쓰게 한다거나 했을 때, 다양한 얘기가 나오죠. 어릴 때는 전라면으로 이야기도 만들고 하는데, 점점 지나면서 이런 일을 안 하죠. 간단한 사파들을 왜 배치하는지, 그 사파의 의미가 이 글에서, 상황에서 어떤 것인지, 이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글을 읽는 이미지 형성이나 흐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뭐니 해도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육하왕입니다. 육하원칙이 왕입니다. 제왕 독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도 육하원칙으로 나오고 상황도 육하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육하원칙으로 모든 그 문법적인 수업이나 어떤 방식이든 다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류 연습입니다. 종합적이고 그런데 육하원칙을 매번 적응하지는 않습니다. 취사 선택으로 특정 상황이 있을 때 육하원칙을 적절하게 뽑아서 하죠. 하나하나씩 선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6가지 컬러로 어떻게 하면 체크하면서 읽어본다. 신문지로 연습하고 육하원칙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동화나 과학책이나 국사책이나 종류들로 안 되면 모든 걸 다 육하원칙입니다. 기본으로 육하원칙을 찾아라. 그래서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만들어 갑니다. 시험 문제도 육하원칙으로 분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죠? 육하원칙으로 부분을 하면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6가지 컬러로, 6색 컬러로, 6가지 컬러로 육하원칙으로 누가를 치면서 읽어보고 언제를 치면서 읽어보고 어디서 이렇게 국사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적응이 됩니다.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정리된 국사책을 써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형제, 국어의 오형제 독서인데요. 자, 선택지를 만들기, 4번 타자, 분석, 전체 파악, 시험 보면 전제, 주제 앞에 있죠. 원인이 되는 소재, 글감,
주제, 중심 생각, 제제, 주제와 가장 가까운 소재, 화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제목, 주제에 들어가는 눈,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전제가 있습니다. 표제도 있죠. 표제, 표시된 내용, 표기심으로 표시된 신문, 김연한 빙판과 결혼, 부제, 김연아 빙판에서 굉장히 열심히 훈련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나오는 이렇게 제자 돌림이 있는데, 자, 글을 읽을 때 가장 효과적인, 아까 꼭 해야 될 건 뭐냐? 핵심과 요약으로 제목, 주제를 떠올려야 됩니다. 주제를 완성해야 됩니다. 주제가 뭔지. 이 주제를 들어가는 눈이 제목이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화제고, 주제를 표현한 소재가 제제고, 이 주제를 표현한 글감들이 소재죠. 그러니까 모든 게 국어는 주제 파악에 귀결됩니다. 자, 다음은 문제 뚝. 문제 분석독입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거.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답도 나중에 정리해야 되고, 교과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문제집에 읽을 때 반대말이나 비슷한 말. 그쵸? A가 있으면 반대 단어. 그러면 이 A와 B 사이의 개념의 범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 안에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반대 단어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와 제시문을 비교할 때는 유사한 말. 이게 왜 비슷한지. 자, 선택지, 이렇게 제시문이 1이 나오고 선택지 2이 나왔으면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선택지를 만들었을까? 어느 정도 가까울까를 생각하면 고난도 국어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단어를 생각하기 힘드니까 핵심 단어를 고르고 핵심 단어와 반대 단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단어를 생각하면 문장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자, 다음에는요, 딴지톡. 딴지를 톡톡 걸면서 읽는 비판독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 반대 논리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오류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심화됩니다. 딴지를 걸리면서 비판적 시각 자체를 아까 말했던 감정을 오버하는 것처럼 비판적 시간을 오버해서 딴지를 걸었다 보면 오버되지 않은 적절한 비판의 관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판을 그럼 비판은 나쁜 것만 찾는 것이냐? 아닙니다. 비교 판단입니다. 비교 판단.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을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둘 다 확인해보고 이 장점과 단점이 몇 대 몇까지 확인해보는 게 비판 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지를 거는 이유나 근거를 찾고 그걸 써보고 그렇게 써보는 게 논리적 사고 과정을 배우는 시작입니다. 자, 다음에 읽는 방법은요, 경험척입니다. 경험으로 척척. 내 경험은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내 경험에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겠죠. 내가 옛날 읽은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진짜 가보니까 이랬어. 그래서 자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나의 경험을 대입함으로 인해서 다른 상황과 내 입장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점점 경험의 양을 확장시키고 이 경험들에 대한 논리성,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독서법은 문답통입니다. 문답통. 그럼 뭐냐? 자기가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통째로. 자기가 질문하고 답합니다. 자기가 질문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자기 예상답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해놔야 이 답과 다른 답이 나왔을 때 내 생각이 깨지고 발전이란 걸 합니다. 질문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질문하면 상세하게 본인이 답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답변을 넘어선 것들이 발전되면 모르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발전을 합니다. 내용이 심화되고. 자,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자기가 답해야 됩니다. 이게 독서지 소자들이 발문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수준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행간방입니다. 보통 글은 줄과 줄 사이에 행간, 한 줄과 한 줄 사이의 내용을 읽어라, 이런 거죠. 줄 사이에 내 생각을 적습니다. A라는 글과 B라는 문장 사이에 자기 생각들을 적습니다.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행간의 느낌이나 판단들이 독후감이라면 글의 감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문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답변도 적고 이 행간의 의미도 자기가 추가로 적으면
생각에 생략된 것들을 더 추가해다 보면 글 쓰는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도 됩니다. 잠깐만요. 자, 다음에는요, 개관덕, 목착한, 목차. 일부러 쓴 겁니다. 개관을 하면서 독자할 때, 목차에 덧붙여서 적기입니다. 목차를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독. 자, 요약 연습한 것과 구조 이해하는 걸 동시에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시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하시라고 부릅니다. 정리독서입니다. 책을 읽었죠, 한번. 그러면 이 목차에다가 이렇게 목차를 잡아봅니다. 두 번째 읽을 때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봅니다. 세 번째 읽을 때 또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보충하기도 했죠. 이렇게. 네 번째 읽을 때 여기서 단어들을 써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횟수를 거듭하면서 목차를 점점 섬세하게 만들면 하나가 통째로 정리되고 흐름이 세부 목차를 완성시키면서 더 상세한 단계까지 만들어지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요약이 되며 목차가 암기되니까 전체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독서고 있고요. 다음은 그림 속입니다. 그림 속은 자, 그림이나 도표만 읽습니다. 그림과 도표를 읽는데 나중에 사파를 보면서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보고요. 여기다가 주변에 읽은 글들을 다 요약해 줍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이해가 되고 전체 개관이 되면서 또 도표 문제 출제 시에 출제 문제 때 그림과 도표가 꼭 나오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다음은 주사판입니다. 주장과 사실을 판단하면서 읽죠. 주장과 사실을 판단한다는 것은 논술의 기초입니다. 시작이고 주관과 객관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주관이고 이거는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해해. 팩트가 무엇이냐, 주장이 무엇이냐, 그 주장에 대한 또 근거가 무엇이냐. 그럼 이 근거도 사실이어야 되고 요 처음에 이것도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주장이 무엇이냐,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럼 이 주장 근거된 사실과 애초에 제시된 사실은 또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 주장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주장이냐, 판단이냐, 사실이냐, 주장이냐, 판단이냐, 근거냐, 근거는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주객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일부러 넣는 건데요. 만화또입니다. 만화는 또 보고 또 봐도 좋습니다. 지금 요즘처럼 학습 만화가 풍부하게 잘 나올 때 만화의 한 칸처럼 단락과 상황을 나누고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대충 읽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으로 아니면 만화의 그 화면이나 상황을 보면서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상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시어를 보고 흐름을 보고 얼개를 잡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화를 보면서 이 만화의 상황을 나누는 것처럼 글도 이렇게 만화처럼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 책을 읽는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이 책이 이미지로 영화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뭔가 답답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왜 그러지 하고 딱 봐서 현실로 돌아오면 넘길 책장이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딱 그 두 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상황에 거의 편안하게 한 2달 정도를 매일 책 읽게 되면 이런 그 현상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0번 배경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나? 옛날엔 얘기인가 보네요. 배경. 자, 작가나 작품의 신화. 비평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등 수준의 신화 읽기로. 자, 연원 독서입니다. 신화 비평, 신화 전설, 원형 비평, 인간의 상징에 대해서 작가 비평, 작가를 이해하면서 읽는 거, 시대 비평,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읽는 시대 비평. 그 다음에 A 독자는 이렇게 봤고 B 독자는 이렇게 봤으면 이 독자의 상황에 따라 읽는 게 달라야 된다는 독자 비평.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평 방법, 평가 방법,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이 있으면
책이 있으면 이거는 작가 표현론, 이거는 독자 효용론. 작가는 표현하고 독자는 효과를 보니까 효용론. 그 다음에 시대 반영론. 시대는 비춰주니까 신화비평, 원형비평, 신화로 보는 것, 원형, 인간의 기본적 속성으로 보는 것, 작가를 통해서 보는 것, 독자를 통해서 보는 것, 시대를 통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 책, 문법, 구조, 줄거리, 이론 하면서 구조비평, 절대비평 하면서 작품비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 방법에 따라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각이면서 다양한 시각을 훈련할 수 있는 거로 최고로 좋은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책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면서 혹은 알았던 것, 옛날에, 과거에, 지금 새로 한 것, 앞으로 알고 싶은 것, 과거, 현재, 미래죠. 이렇게 구분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되는데, 알았던 것, 공부할 때도 그렇죠. 특히 옛날에 알던 것, 새로 한 것, 더 알고 싶은 것들을 내가 공부한 교과서에 써놓으면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나누어지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죠. 글의 구조도 명확하게 나누어지겠죠. 자, 다음에 제목뻥입니다. 제목. 상상독. 제목을 보고, 표지만 보고, 글의 내용을 상상하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 대량의 책들이 나옵니다. 도서관에서. 제목만 보고 상상하는 훈련 꼭 하시길 원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제목만 보고 내가 이런 책일 거라고 예상한 것과 본인이 목차를 읽었을 때의 느낌과 아니면 그 목차들을 쭈루룩 놓고 이 목차가 이런데 내용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들과까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읽어지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합니다. 자, 뇌 속에 자라보면서 생각이라는 것들을 연결하고 제목 쪽에 흥미를 끄는 것, 제목을 만드는 능력도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링크를 연결하는 독서를 하시는 것이고요. 다음은 누적식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반복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어떤 갈래에 따라서, 글의 특징에 따라서 이어서 읽는, 반복해서 읽는 방법도 되게 다양합니다. 이어서 읽고, 겹쳐서 읽고, 일부 구간만 겹쳐서 읽고, 앞부분 속독하고, 다음은 정독하고, 육하측으로 읽기도 하고, 다양한 반복 독서의 방법을 연습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읽기 방법을 겹쳐서 사용을 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도 있지만, 그 글의 특성에 맞는 읽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문학 읽는 방법, 소설 읽는 방법, 시 읽는 방법, 비문학도 그 과목의 갈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글마다 우리가 신문 읽을 때, 만화를 읽을 때, 광고지를 읽을 때 읽는 방법이 본능적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처럼 시험도 읽는 방법이 글에 따라서, 갈래에 따라서, 그 글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야 합니다. 자, 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제가 그랬죠. 병서, 발췌독이라는 병서. 여러 번을 한꺼번에 읽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시문과 보기와 선택지를 3개를 비교해 가면서 읽게 됩니다. 따라서 이 책과 이 책과 이 책의 내용이 이 3가지가 같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발췌독은 시험 보는데 굉장한 유력을 발휘합니다. 정리독이고 4방식대로 정리고 종합적으로 이 3권 A와 B와 C의 책을 정리해서 단권화시켜서 4방식으로 소화합니다. 단권화 한 권으로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책, 참고책, 교과서, 프린트들을 읽어서 같은 내용들을 모아서 하나로 요약하는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시험 공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차자를 찾죠. 수학을 하면서 해설집도 보고 문제집도 보죠. 참고서도 보죠. 국어는 당연히 문제집, 해설집을 또 같이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목에 맞는 병독의 방법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독서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 것을 한 장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꼭 하는 연습 해보는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책 한 권을 한 장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장에 정리하시고 이거를 한 줄에 정리한 게 카피라이터죠. 또 이 한 줄을 늘려서 한 장을 쓰고 또 책 한 권으로 쓰고 하는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정리도 종합, 나만의 기호로 종합 정리하는데요. 해당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합니다. 그 책을 내가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요약 정리 독서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정리할지를 세세하게 잡아야 되고 목차나 글의 구조 이런 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사전은 당연히 발췌독을 하게 되겠죠. 다 읽나요? 사전을 영상을 끝까지. 저도 이제 일부러 끝까지 다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남습니다. 자, 개념을 이해하면서 한자 공부나 영어 공부나 어떤 수학 사전도 그렇고 사전은 유사한 단어로 단어를 정의합니다. 때문에 이 사전에 나오는 발췌한 단어들을 문장 상황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단어도 바뀝니다. 따라서 정의의 방법을 안다는 것은 그 연관되는 개념들을 안다는 것이고 연관된다는 개념을 또 알게 되면 안다는 것은 이 개념들이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읽기에서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이요. 수학입니다. 수학을 한 글자로 수학 써라. 수학 교과서 좀 써봐라. 꼭 시키는데요. 한 번쯤은 정통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속담과 격언은 원리를 설명하면 되지만 천천히 한 글자의 의미를 한자를 공부하면 되지만 수학에서 이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 수학 교과서의 설명 방식은 굉장히 정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되새김질 하면서 써보는 것, 글을 쓰면서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주 잘 쓴 작가의 글을 이렇게 써보는 것이 작가 훈련할 때 필요한 것처럼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는 수학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설명할 줄 알면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자, 읽을만한 책은 옛날 쪽으로 치면 도덕책, 그쵸? 제가 별 사상과목을 별 내용이 다 요약됐습니다. 고등학교 저희 다닐 때 윤리 한 권이면 됐는데 지금 많으니까요. 교과서를 기준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기준으로. 자, 다음에는요. 어쨌든 받아 쓰는 겁니다. 입력한 걸 출력하는 것이고 프리노트로 다 씁니다. 자, 이게 왜 읽기냐고요? 그 사람의 소리를 읽습니다. 집중합니다. 상황을 복원하고. 자, 모든 자기가 읽는 걸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입력하면 반드시 출력하는 직각 방향을 합니다. 당연히 쓰기가 늦어지죠. 그러니까 약자를 쓰고 기호를 쓰고 필요한 단어만 습니다. 자, 속기사의 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필요한 단어를 뽑아 읽는 것을 당연히 쓰기를 통해 연습하는 겁니다. 자, 학교하면 히읗만 써도 학교입니다. 학생 하면 그러면 생 이렇게 쓰죠. 아니면 학생은 이렇게 쓰든죠. 이렇게 쓰든죠. 어떻게 그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한 적은 단어로 상황을 복원할 수 있는 받아쓰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론장입니다. 종합적으로요, 기본 이론을 알아야 다 연관돼서 끝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끊어서 하나하나 수학 문제를 이렇게 끊어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에 필요한 기본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확인해야 이제 시험이 완성되었다. 그렇죠? 자, 문제를 읽을 때 이 문제에 출제된 원리를 읽어낼 수 있으면 유형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탕이론이나 기본이론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야 되죠. 생각하면서. 기본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이 표현 방식까지 기억하면서 구분하면서 읽으면 대단하죠. 자, 다음은요. 추리관입니다. 예측독이죠. 뒤의 내용 예측하고 대안도 생각합니다. 상상하면서 읽고 배경지식을 동원합니다. 끊임없는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 표지어라는 게 있습니다. 표시하고 지시해줍니다. 이 뒤에 있는 말과 앞에 문장의 관계를. 자, 흥부는 찾겠다. 하면서 그러나 놀부는 딱 보면 이거를 안 읽고 이 흥부 반대.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으로 나가도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자, 이런 것처럼 인과관계나 진행 방향이나 상황을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글을 읽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이 위에도요, 다메틱 읽는 방법, 신문 읽는 방법, 주석 해석하는 방법, 장르별 독서법, 그 다음에 읽기 방법에 대한 기본 이론들이 있거든요. 자, 특히 시험 읽기, 이걸 이어서 학습법에다가 시험 읽기와 일반적인 읽기의 차이에 대해서 올려둘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